자, 컴퓨터 활용 능력 네 번째 시간이죠. PC 기본 상식. 네 번째 맞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볼게요. 뭐니? 자, 디스크 연결 방식이 있어요. 디스크, 하드디스크나 CD롬, 광디스크죠, 그죠? 하드디스크나 CD롬을 연결하는 방식이 있어요. 뭘 연결하냐면 컴퓨터 본체를 뜯어보면 메인보드라는 게 있는데 그 메인보드에 이런 장치들이 접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연결하는 방식을 말해요. 방식의 종류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아주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자, ID라는 게 있어요. ID는 두 개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하드디스크 하나, CD롬 하나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가 있고요. 마스터 슬레이브 방식인데요. 마스터가 주인이고 슬레이브가 노예예요. 그러니까 장치가 두 개가 있는데 만약에 하나가 마스터로 돼 있다면 다른 하나는 슬레이브로 돼 있어야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둘 다 마스터가 돼 있으면 충돌나서 인식을 못합니다. 하나를 인식을 못해요. 다음 EID, Extend라고 하는데 확장입니다. 확장 ID 방식입니다. EID는 4개까지 연결할 수가 있어요. 하드 2개, 뭐 CD 2개,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스터 슬레이브 방식을 말합니다. SCSI는 마스터 슬레이브 방식이 아니고 동등한 방식인데 7개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어떤 교재는 7개에서 최대 15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하여튼 요즘 시험은 그냥 7개라고만 그냥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동등하니까 아이디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가 뭐 장치 1, 장치 2 이런 식으로 아이디가 부여되는 그런 방식이고 체인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체인식이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대신에 마지막 장치는 반드시 터미네이션, 그러니까 터미널이죠, 그죠? 나 여기 끝이야. 마지막 장치. 야, 여기 시작이야. 이런 식으로 터미네이션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뭐 깊게는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연결 방식이 IDE, EID, SCSI가 있고 요즘은 뭐 SATA가 있죠. 그죠? SATA2, SATA 뭐 이런 방식이 있어요. 얘도 연결하는 방식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됐고요. 다음, 객체 지향 언어가 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는 기계고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사람인데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에 쓰는 도구들, 그걸 우리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데요. 베이직이라는 것도 있고 비주얼 베이직, C, C++, 뭐 자바, 뭐 C 언어, 뭐 하여튼 되게 많이 있어요. 코볼도 있고 뭐 포트란도 있고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그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객체 지향 언어라는 게 있대요.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자, 시험에 나오는 것만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대요. 분산 네트워크, 그러니까 네트워크 환경에서 좋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인터넷 환경에서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많이 배워요. 프로그래밍 학과에 들어가는 애들, 컴퓨터 학과에 진학하는 애들은 많이 배웁니다. 학생들은. 운영체제나 하드웨어에 독립적이죠. 당연하죠. 인터넷을 한다는 게 반드시 윈도우 7만 접속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이고 이식성이 강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싹 심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게 강합니다. 자, C언어는 유닉스라는 운영체제 제작을 위해 개발을 했어요. 어, 벨 연구소인가? 벨 연구소에서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제작하기 위해 개발한 언어인데 이 언어가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기계를 제어할 때 엄청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C 언어는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는 C 언어를 배우긴 했는데 다 까먹었어요. 지금은 안 하니까. 안 하면 까먹어요. 자,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의 특징을 두루 갖춘 중급 언어입니다. 저급 언어는 기계어와 어셈블리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다 고급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특징, 시험에선 자바가 나온 적이 있고요. 네.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온 적이 있어서 이걸 적어놨어요. 상속 개념, 캡슐화, 오버로딩, 뭐 지역성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같이 좀 봐두세요. 지역성이 있나? 뭐 하여튼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서 요런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외우시면 될 겁니다. 저는 그냥 지도만 하기 위한 겁니다. 다음 19번에 그 언어 번역이 있습니다. 언어 번역이라는 거는 일단 볼까요? 원시 프로그램, 언어 번역, 목적 프로그램, 링커, 로드 모듈, 로더, 실행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금방도 얘기했는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주체는 기계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주체는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자나 숫자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 개발한 걸 우리는 소스라고 해요. 원시 프로그램 또는 소스라고 합니다. 자, 개발이 됐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기계죠. 기계는 몇 진수? 컴퓨터 몇 진수? 네, 몇 진수라 그랬어? 이진수라 그랬어요. 이진수. 그러니까 번역을 해야 돼요. 번역을 해야 돼요. 뭘로? 기계어로. 이걸 목적 달성했다 그래서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됐죠? 그 기계어, 이진수로 되어 있는 그 기계어만 있으면 실행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실행할 수 있는, 더블 클릭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 아이콘이 필요해요. 더블 클릭할 수 있는 아이콘이 필요한데 그 아이콘을 만드는 걸 우린 링커라 그래요. 연결한다 그러죠. 링커라 그래요. 만들어졌어요. 그걸 우린 로드 모듈이라 그래요. 실행할 수 있는 게 만들어지면 로드 모듈이라 그래요. 자, 더블 클릭하죠? 더블 클릭하면 우리 폰 노이만이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죠? 어디로 가져가요? 주기억 장치로 가져가야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로더라고 합니다. 로더, 로딩, 뭐 로드, 뭐 다 같은 말입니다. 네, 로더, 그 다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의 언어 번역 과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되고 가로를 채워서 얘가 뭐게 이렇게 낼 때도 있었고요. 각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지금은 대세입니다. 링커가 뭐니, 로드 모듈이 뭐니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원시 프로그램은 금방 얘기했어요. 사용자가 만든 프로그램을 말하고 목적 프로그램은 기계어로 번역된 상태를 말하고 링커는 실행 가능한 모듈을 만드는 거고 만들어지면 로드 모듈이고 실행하기 위해서 주기억 장치로 가져가는 거를 로더라고 한다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중요합니다. 됐죠? 네, 다음 거 넘어갈게요. 볼까요? 네, 언어 번역기 종류네요. 언어 번역기. 자, 프로그래밍 언어가 많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C 언어도 있고, 코볼도 있고, 베이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번역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번역기의 종류는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어셈블러, 프리프로세서라는 게 있어요. 다음 중 언어 번역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컴파일러, 2번 인터프리터, 3번 어셈블러, 4번 로더. 그럼 로더는 아니에요. 로더는 번역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기억 장치로 가져가는 게 로더잖아요. 그죠? 어이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 네 가지 중에서 이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에 대한 문제를 비교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컴파일러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합니다. 기계어를 생성해요. 기계어를 생성해 놓으면 또 번역할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그 절차가 생략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인터프리터보다 빠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인터프리터는 한 줄씩 번역하고 실행하는 방식인데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한 줄씩 계속 번역 실행, 번역 실행, 번역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 안 해요. 그러니까 느릴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게 베이직과 LISP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습니다. 컴파일러에는 C 언어, 코볼, 포트란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됐죠? 어셈블리어라는 게 있어요. 기계어에 가까운 저급 언어가 있는데 걔를 번역할 때는 어셈블러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컴퓨터 활용 능력 또는 워드 프로세서에서는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의 비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 그 정도만 기억해라 라고 얘기할게요. 다음 네트워크 운영 방식입니다. 중앙 집중식이 있어요. 중앙 집중,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성형이라고도 합니다. 스타형이라고도 하고요. 별성자죠, 그죠? 작업에 필요한 모든 처리를 담당하는 중앙의 컴퓨터와 데이터의 입출력 기능을 담당하는 단말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메인 프레임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우고 그려볼까요? 자, 중앙에 컴퓨터가 있어요. 메인 컴퓨터가 있어요. 예, 컴이에요. C라고 쓸게요. 자, 주변에 단말기가 있어요. 단말기라는 거는 모니터랑 키보드, 입출력 장치를 말해요. 얘네가 1대1로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자, 우리가 가족 회식을 해, 회식이 아니지. 가족끼리 외식을 해요. 그죠? 외식을 해서 아빠가 결제할 때 카드를 내밀면서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카드를 쓱 긁어요. 그죠? 쓱 긁고 뚱뚱뚱뚱 입력하고 전송을 딱 누르면 중앙에 있는
컴퓨터로 그 정보가 결제 정보가 갑니다. 가고 한도 초과해요 메시지가 나오거나 승인이 떨어져요. 자, 입력이 되면서 출력이 되는, 그죠? 자료가 그럼 찌징찡찡찡 나오면서 종이가 나오죠, 그죠? 뭐 그런 방식, 그게 이제 성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가 고장이 났어요. 다른 가게 안 돼요? 아니에요, 돼요. 상관없어요. 다른 가게하고 뭔 관계 있어요? 전혀 관계 없어요. 근데 얘가 고장이 나요. 다 마비가 됩니다. 이런 방식이 바로 중앙집중형 성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클라이언트 서버예요. 정보를 제공하는 측,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와 정보를 요구하는 클라이언트로 구분이 되고,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두 독자적인 처리 능력이 있는 컴퓨터란 얘기예요. 독자적인 처리 능력이 있어서 분산 처리 환경에 아주 적합합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또 설명드릴게요. 자, 네이버가 있어요. 네이버에 서버가 있어요. 네이버에 우리가 접속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네이버 회사에 있는 대형 컴퓨터가 있을 건데 그 컴퓨터에 우린 접속을 해요. 우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이버에 있는 것도 컴퓨터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독자적인 능력이 있는 컴퓨터인데 네이버와 우리의 역할은 다릅니다. 우리는 정보 요청을 해요. 로그인 해가지고 이메일 온 것 좀 확인할게요. 그러면 그래 로그인해. 그럼 보여주죠. 서비스를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청을 하고 얘는 제공을 해주는 그런 방식. 얘네 컴퓨터가 좋아서 서버? 아니에요. 물론 좋긴 하겠죠. 그죠? 근데 그래서 애가 서버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적으로 우리는 요청하게끔 돼 있고 얘는 제공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하드웨어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돼 있다. 그리고 뭐가 서버고 뭐가 클라이언트인지 정도는 좀 알고 있어라. 그래야 시험 보지. 그것도 모르고 뭐 시험 봐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동배간 처리입니다. 피어투피어 또는 P2P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영화 다운받을 때 P2P 많이 봤잖아요. 그죠? 소리바다라고 하죠. 소리바다. 추억의 프로그램인데 당나귀, 푸르나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또 지우고 갈게요. 이게 뭐냐면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냥 컴퓨터들이 이렇게 있으면 소리바다라는 프로그램을 mp3 다운받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옛날에 제가 20살 26살? 27살? 요때쯤 꽤 오래된 얘긴데요. 그때 이 소리바다라는 프로그램을 깔은 사람들끼리 컴퓨터가 접속이 돼버려요. 접속이 돼서 내가 노래를 검색하잖아요. 노래 검색하면 이 컴퓨터들에서 찾아요. 그 노래가 있나 없나를. 대단하죠. 그죠? 찾아서 내가 만약 여기 있어요. 여기에 내가 노래가 있네. 다운로드를 받게 돼요. 다운로드를 받으면요. 그때 당시에 얘는 서버가 돼요. 난 클라이언트예요. 제공받으니까. 그죠? 근데 얘는 가만히 있나요? 얘가 검색을 했는데 나한테 다운받고 있어요. 그럼 이때는 내가 서버가 되고 얘는 또 클라이언트가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서버도 될 수 있고 클라이언트도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피어투피어 또는 P2P 동배간 처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얘가 나는 지금 다운받고 있는데 지가 다 받았다고 컴퓨터 꺼버려요. 그럼 난 다운을 못 받죠. 그죠? 그런 단점이 생겨서 P2P 사이트라는 게 생겼어요. F디스크 뭐 이런 거. 그죠? 파일 줘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이 아니라 철저히 그런 게 아니라 영화를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겠다고 의뢰를 하면 내가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 업로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 그죠? 항상 켜져 있어요. 24시간 풀 가동돼 있어서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얘가 끄고 도망갈까? 난 안 받았는데 이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이 항상 가동돼 있는 이 상태에서 얘네는 사이트 관리만 해주고 자기들이 영화를 올리거나 하지 않고 업로더가 있고 다운로드 받는 사람이 있는 이런 방식을 우리는 피어투피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죠? 다음 통신망의 종류예요. 자주 나옵니다. 랜, 맨, 웬 얘네들은 거리에 따른 분류예요. 학교, 연구소, 그러니까 지역이 좀 짧죠. 그죠? 병원 등의 구내에서 사용하는 통신망을 말하고요. 우리는 가깝다 그래서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합니다. 거리가 가장 짧아요. 링형, 버스형, 뭐 성형 이런 거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링형이라는 거는 컴퓨터들끼리 선이 이웃한 것끼리 이렇게 연결된 방식을 우리는 링형이라고 하고요. 버스형은 이렇게 종점들이 있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공유하고 있는 이런 방식들을 말해요. 이렇게 정류장처럼 이걸 버스형이라고 합니다. 성형은 아까 얘기했고요.
됐죠? 가장 가까운 거 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짧아요. 그죠? 그러니까 랜이에요. 그죠? 로지컬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자 맨입니다. MAN 랜보다 근거리 통신망보다는 한 단계 좀 넓은 도시지역 통신망입니다. 도시남자라고 외워요. 맨이 남자잖아요. 도시남자 도시지역 통신망 도시남자. 네, WAN 와이드죠. 아주 먼 거리. 국가와 국가, 지방과 지방 간의 통신망으로 거리가 가장 넓습니다. 우린 광역통신망이라고 합니다. 이 광역이 멀단 뜻이에요. 광대역이랑 달라요. 광대역은 속도가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많이 실어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광역이라는 거는 먼 거를 말하는 거예요. 멀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깝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까워요. 근데 얘는 열날에 많이 돌아가죠. 그죠? 멀어요. 멀리 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when은 먼 거리. 선생님, 얘도 돌아가는 얘 아니라니까. 얘는 맨이야. 남자라니까. 얘 아니고 얘는 그냥 남자야. 도시 남자야. 그냥 여기서부터 짧으니까 근거리고요. 먼 거리니까 원거리입니다. 원거리. 광역통신망입니다. 여기까지는 거리. 요 세 개는 거리에 따른 분류예요. 자, VAN. 부가가치 통신망입니다. V잖아요. 그죠? 그게 부가가치입니다. 부가가치 통신망이에요. 기간통신사업자, 그러니까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 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을 임대해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으로 지금 다 망했죠. 하나로 U+, LG U+, KT 뭐 이런 거, 메가패스? 하여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부가가치 통신망 대표적인 부가가치 통신망입니다. 월 임대료, 월 사용료를 내죠. 인터넷 요금을 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돈을 받아 먹는 거잖아요. 그죠?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걸 부가가치 통신망이라고 합니다. 다음 ISDN 문자나 음성, 동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해서 디지털화된 하나의 회선으로 전송하는 통신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하나의 회선으로 그냥 일시에 보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를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도 해요. 적으세요.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도 합니다. 자, 얘는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을 말합니다. 많은 양을 보낸다 그랬어요. 그죠? 광대역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음성, 고해상도의 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디지털 통신망을 이용해서 제공하는 고속의 통신망을 말하고 ATM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ATM이 비동기식 전송 방식을 말합니다. 빠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ATM이 비동기라고만 하면 돼요. 자, 비동기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왔어요. 그러면 ATM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 거 볼게요. 다음 게 어디 갔냐. 네, ATM 금방 얘기했던 거죠? 비동기 전송 방식입니다. 광통신, 위성통신, 패킷 라우팅, 셀 릴레이, 고속이라는 말 들어가면 이걸 찍어라. 친절하죠, 그죠? 요 말들 들어가면 BISDN 요 말 들어가면 ATM 이렇게 찍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친절해요, 그죠? ATM 자주 나옵니다. ADSL이에요. 비대칭 통신망입니다. 대칭이 아니에요. 대칭은 똑같다는 얘기인데 비대칭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습니다. 기존의 전화선을 이용해서 전화국과 가정이 1대1로 연결돼서 주파수가 서로 다른 음성 데이터와 디지털 데이터를 함께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다운로드가 업로드보다 빠릅니다. 비대칭이네요. 그죠? 다운로드가 빨라요. 그래서 비대칭 통신망입니다. 다운로드가 업로드보다 빠르니까. 접속자 수가 많더라도 속도 차이가 없어요. 옛날에 드루넷이라는 게 있어요. 케이블 모뎀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접속자 수가 많으면 느려지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접속자가 아무리 많아도 속도 차이엔 변함이 없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서로 다른 음성 데이터는 저주파를 이용하고 디지털 데이터는 고주파를 이용한다. 이 말이 뭐냐면 전화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화선은 전화도 해야 되고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 되잖아요. 인터넷을 하면 또 인터넷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같은 주파수 대역에서 두 개를 하려고 하면 통화 중 걸리기 때문에 안 돼요. 내가 인터넷 하고 있으면 통화 중으로 전화가 될 수 없고요. 반대로 전화를 누가 하고 있으면 내가 인터넷을 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걸 보완했어요. 둘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냥 기억하시고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많이 하지 업로드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 속도를 빠르게 해놨어요.
속도가 빠르게 인식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속도가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비대칭 통신망이라고 합니다. 원격 진료나 이런 양방향 서비스에는 부적합해요. 양방향이 똑같은 속도이면 서로 주고받는 데이터가 똑같으면 그게 원활하게 될 텐데, 서로 다르게 되면 그게 힘들죠, 그죠? 내가 뭐 이렇게 질문했는데 답변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VDSL은 이론적으로는 다운로드와 업로드의 속도가 똑같은 방식을 VDSL이라고 합니다. 네, 됐고요. 다음, 네트워크 관련 장비입니다.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들이 있어요. 그 장치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커말 시험에서는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허브라는 건 공유기를 말해요. 공유기. 아시죠? 그죠? 공유기.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한꺼번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로서 각 회선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회선 집선 장치라고도 합니다. 집집마다 IPTV 보고 있어서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요 선이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TV에 하나 연결되고 컴퓨터에 하나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죠? 이걸 우린 허브, 공유기라고 합니다. 허브의 종류가 이 스위칭 허브라는 게 있어요. 스위칭 허브가 있고요. 더미 허브라는 게 있어요. 더미 허브는 그냥 일반적인 노멀한 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의 허브라서 여러 대가 연결되면 느려질 수 있는데요. 스위칭 허브가 최근에 개발된 거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대가 연결되더라도 속도 차이에 변함이 없는 걸 말합니다. 이것도 가끔 본 적이 있어서 추가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리피터가 있어요. 리피트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거리가 증가할수록 감소되는 디지털 신호의 장거리 전송을 위해서 수신한 신호를 재생하거나 출력 전압을 높여서 전송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됐죠? 재생기 또는 증폭기라고도 합니다. 제가 뭐 개똥아 이렇게 불렀어요. 부르면 이게 멀리 가진 않죠. 그죠? 어느 정도 거리까진 들리다가 점점 약해지면서 안 들리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신호를 멀리 보내려면 중간중간에 중계기가 필요해요. 중간중간 중계기가 그 신호를 다시 재생시켜서 또 다음 중계기까지 보내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는 리피터라고 합니다. 반복하는 거죠. 똑같은 걸 또 반복하니까. 됐죠? 재생기, 증폭기 나오면 리피터 찍어요. 자, 라우터입니다. 영어도 봐둬야죠. 당연히 라우터. ROUTER이라고 되어 있네요. 인터넷 접속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여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각 데이터들이 효율적인 속도로 전송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뭔 말이냐면 인터넷은 망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물망자죠. 아주 복잡한 회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회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랑 어떤 사람이랑 친구랑 서로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이 선이 연결돼 있어요. 내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컴퓨터를 껐어요. 그럼 이 선은 계속 내 겁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또 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쓰게 됩니다. 그럼 내가 다시 또 접속을 하려면 안 쓰고 있는 회선들 중에 가장 가깝고 안정적인 걸 찾아줘야 되는데 그걸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라우터예요. 됐죠?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 준다. 요 말 나오면 라우터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다음 게이트웨이예요. 서로 다른 프로토콜에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자, 프로토콜이죠. 여기 밑에를 일단 보고 할게요. 프로토콜. 네트워크에서 서로 다른 컴퓨터들 간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통신 약속을 말해요. 통신 규칙, 통신 규약. 뭘 하려면, 그죠? 나랑 내가 지금 대학을 가는데 자취방 구해가지고 친구랑 같이 살아요. 돈 좀 해가지고. 그죠? 같이 살아요. 그럼 규칙이 있어요. 야, 내가 아침하고 내가 빨래할게. 네가 청소하고 네가 설거지. 이런 식으로 규칙들이 있는데 인터넷이라는 통신을 하려면 당연히 규칙이 필요해요. 어떤 규칙이 필요해요? 다운로드 할 때도 규칙이 필요하고 업로드 할 때도 필요하고 메일을 보낼 때도 필요하고 인터넷 접속할 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규칙들을 우리는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근데 프로토콜이 서로 다른 프로토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 오남 진접이니까 오남 지역에서는 A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고 진접 지역에서는
B라는 프로토콜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토콜이 서로 다르더라도 연결할 수 있게끔 대문 역할을 해주는 걸 브린 게이트웨이라고 해요. 브릿지라는 거는요, 이 내부에서만, 같은 프로토콜 안에서만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우린 브릿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릿지 가지고는 오남과 진접을 연결시켜 줄 수가 없다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프로토콜 변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프로토콜 변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같은 프로토콜만 연결할 수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브릿지가.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프로토콜의 네트워크를 연결한다. 프로토콜 변환 기능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오늘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